아버지, 저 잠깐만 여기 있어도 돼요? 도유경은 두 눈을 붉힌 채 현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도민주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고 무거운 숨소리만이 작은 거실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족발집 앞에서 황기만이 술에 취해 유경을 붙잡고 욕설을 퍼붓던 장면이 도민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게 뭘 잘났다고 이혼하재. 너 하나 믿고 다 퍼줬더니 뒤통수를 쳐. 그때 도민준은 참지 못하고 기만의 멱살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내 딸한테 소리 지르지 마.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 입을 열어. 그래도 사위라고 몇 년 참았지만 이제 끝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도유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도민준이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녀는 체면이 안 선다고 일 그만두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자격 없는 자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주제에 시집을 갔다고 뻐기더니 결국 이혼녀가 되어 고개 숙이고 돌아온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도유경은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액정을 켜보니 강승우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일 들었어요. 혼자 있지 말아요. 도유경은 그 메시지를 보고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진 상태에서 승우를 불러들인다는 건 또 하나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도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경아, 오늘은 일찍 일어났구나. 아침 좀 먹고 가려무나.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뜨려던 도유경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놓고 입을 막았습니다. 헉. 그녀는 갑작스럽게 울컥 치밀어 오르는 메스꺼움에 참지 못하고 입을 가렸습니다. 유경아, 왜 그래? 어디 아프니? 도민주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안색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뒤따라 나온 최자영도 입을 꾹 다문 채 도유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경이,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니? 지금 내 상태가 딱 그래 보여. 헛구역질하는 모습 내가 많이 봤지. 도유경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냥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황기만 그 사람 불임이에요. 시댁 식구들 다 그거 알고 있었고요. 그걸 속이고 결혼까지 했다고요. 난 아예 못 낳는 사람 취급받으며 살았는데 만약 임신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리해서 몸이 예민해졌나 봐요. 그렇게 딱 잘라 부정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유경은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캘린더 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예정일 며칠이 지났지? 진짜 설마. 그녀는 서랍을 열고 약국 봉투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 화장실로 향했고 긴장된 손으로 테스트기를 사용한 뒤 눈을 감은 채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테스트기 위엔 분명하게 나타난 두 줄. 도유경은 멍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진짜야? 다음 날 도유경은 몰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초음파를 본 의사는 말했습니다. 7주 됐네요. 태아는 건강해 보입니다. 심장 소리 들어보실래요? 기계 너머에서 들려오는 빠른 박동음. 도유경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아이였는데 황기만과의 결혼 생활에선 단 한 번도 생기지 않던 생명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지만 이 아이는 강승우의 아이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날의 술 기운. 실수였을까 아니면 위로였을까? 도유경은 도무지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연락을 눌렀습니다. 승우야, 잠깐 볼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카페 구석 강승우는 먼저 도착해 있었고 머리를 감고 나온 듯 축축한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유경을 맞이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요즘 안 보이시길래 걱정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계시다는 얘긴 들었어요. 도유경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커피잔에 손을 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리 병원에서 받아온 임신 진단서와 테스트기, 그리고 초음파 사진까지 넣어둔 작은 봉투였습니다. 말로 하기엔 너무 어렵고 그냥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이게 뭐예요? 강승우는 봉투를 받아 열어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누나, 이게 진짜예요? 7주? 누나는 지금 임신 중이에요? 도유경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아기야. 그날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줄은 나도 몰랐어. 그땐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 아버지한테도 말 안 했고 아무도 몰라. 너한텐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너한텐 그래도 알려야 예의니까. 너한테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알고 있어줬으면 해. 강승우는 말없이 도유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멍하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왜 이런 얘길 혼자 안고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했을 거예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나 진짜 너무 놀랐어요. 누나가 말 안 해줬으면 나 평생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우리 둘의 일이에요. 어떻게 누나 혼자 결정해요? 도유경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알아. 그래서 더 무서웠어. 혹시라도 내가 너 발목 잡는다고 생각할까봐. 누나가 책임지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면 절대 안 그럴 거야. 아니야. 너한텐 지우라고 해도 난 못 지워. 이 아이 지우지 않을 거야. 설령 너랑 아무 관계 없어도 나는 나을 거야. 그동안 나 그렇게 살았어. 아이 갖고 싶다고 그 한 가지 바라며 살았는데 기만 그 인간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랬던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없앨 수는 없어. 승우야, 그냥 나 좀 이해해줘. 강승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누나, 내 말 똑바로 들어요. 나는 절대 그날이 실수라고 생각 안 해요. 누나랑 있었던 그날 난 처음으로 누나를 여자 사람으로 느꼈어요. 그동안 그냥 좋은 사람, 따뜻한 선생님, 힘든 시기에 옆에 있어준 누나였는데 그날 그 모든 감정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후회 안 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이가 생겼다면 난 너무 기뻐요. 도유경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기쁘다고? 지금 내가 기쁘다고 했어? 그래요. 나 기뻐요. 사실 말 못했는데 난 엄마에게도 버림받았고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 나한테 내 피를 이은 아이가 생겼다니 기적인걸요. 누나랑 그 아기 내 전부예요. 우리 같이 키워요. 결혼하자고요. 도유경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이혼한 여자야. 아직도 도장에 잉크가 안 말랐어. 황기만 그 인간이 아직도 날 따라다녀. 만약 내가 나랑 결혼한다는 걸 알면 그 집안 전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제인이는 내 누나야. 그 애한테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넌 모르잖아. 강승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인이 누나한테는 나중에 따로 말할게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은 이 아기가 먼저예요. 나는 도망치지 않아요. 누나 혼자 두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도유경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눌렀습니다. 아니야, 지금 감정에 휩쓸리지 마. 내가 나 좋다고 말하는 거 지금은 그냥 책임감이 만든 감정일 수도 있어. 아니에요. 내 감정, 책임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누나랑 아이 둘 다 포기 못해요. 책임지겠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같이 가자고요. 둘이서 이겨내보자고요. 도유경은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욕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적당히 돈을 주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승우야 고마워. 고맙단 말밖에 못하겠어. 그날 아침 강승우는 회사로 출근하면서 왼손 약지에 작고 반짝이는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낀 것이었지만 그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던 사내 직원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세리는 책상에 앉은 채로 몸을 돌려 유심히 반지를 바라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반지? 다이아 맞지? 결혼했나? 아무리 봐도 웨딩 반지였고 갑작스럽게 달라진 강승우의 표정과 행동이 의심을 키웠습니다. 강세리는 곧장 황기찬에게 쪼르르 달려갔고 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대리님, 혹시 강승우 대리 결혼한 거 아세요? 왼손에 반지 꼈던데 엄청 싱글벙글하고 왠지 수상해요. 황기찬은 그 말을 듣고 흥미로운 듯 눈썹을 치켜세웠고 이내 그 사실을 강미란에게 흘렸습니다. 미란 상무님 이상하네요. 우리 강대리가 결혼 반지 같은 걸 끼고 다니던데요. 그것도 아주 새 거 같더라고요. 혹시 상무님도 모르셨어요? 그 말을 들은 강미란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뭐? 무슨 헛소리야? 승우가 결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곧장 사무실을 나와 강승우를 찾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그녀가 나타나자 주변 직원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고 강승우도 멈칫했습니다. 고모, 왜 이렇게 급하게 승우야, 이리 와봐. 지금 당장 따라와. 어디서 그딴 반지를 끼고 다녀? 결혼했어? 정말이야? 상대가 누군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 모두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강승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결혼했어요. 정식으로 식 올린 건 아니지만 혼인신고는 곧 할 거예요. 상대는 도유경이에요. 그 말에 강미라는 두 눈을 부릅떴고 입을 꾹 다물었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도유경? 황기만 그 집안에서 이혼한 그 여자?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가? 너 제정신이야? 강승우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고모, 전 이제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고 싶어요. 유경 누나랑 아기도 있어요. 지금 임신 7주예요. 우리 아이예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강미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임신? 7주? 지금 그 여자가 너랑 아이까지 가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황기만 그 인간이랑 살던 여자가 감히?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집안에 칼을 꽂은 거야. 우리한테 복수하려는 계략이야. 안 그래도 황기찬이랑도 엮이던 여자였잖아. 그런 여자가 이제 와서 내 아이라고 주장한다고? 무슨 수로 믿으라고. 강미라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악물었고 소리를 억누르려 했지만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강승우는 침착하게 맞섰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유경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아요. 황기만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망가뜨렸는지도 봤고요. 누나는 내 옆에 있어줬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줬어요. 내 아이라니까요. 내가 지킬 거예요. 아무도 이 결정을 흔들 수 없어요. 그 말에 강미라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결혼 당장 없던 일로 만들어. 산부인과 가서 애부터 지우고 그 여자 당장 내 앞에 데려와.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여자가 내 옆에 있게 둬? 강승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가 내 엄마도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관여하세요? 고모가 날 키워줬다는 이유로 내 삶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더는 간섭하지 마세요. 강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강승우를 아끼고 성공시키려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간섭도 많이 해왔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반발은 처음이었고, 무엇보다 임신이라는 돌발 변수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강세리가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방금 도유경 씨가 로비에 들어오는 거 봤어요. 지금 사무실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강미라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돌렸고 강승우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모, 나 도유경 만나러 가요. 그리고 제발 이 일 더 크게 만들지 마세요. 이미 저희 인생엔 충분히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더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한 강승우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고 강미라는 책상에 두 손을 짚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세리는 입꼬리를 올리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거 재밌어지겠네. 정말 한판 제대로 벌어지겠는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도유경은 숨을 가다듬으며 사무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종이봉투 안에는 초음파 사진과 병원 진단서,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사과의 마음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각오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강재인에게 사과하려고 이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쪽에서 강승우의 목소리가 들렸고 강미란의 고함 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고 잠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고개를 치켜든 강미란과 눈을 지그시 감은 강승우가 서 있었고 그녀의 이름이 여러 번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곧장 회사를 향해 험상궂은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도유경, 그 발칙한 년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나와.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집안을 우습게 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로비 쪽으로 향했고 황기만과 그의 어머니, 즉 노숙자가 보란듯이 사무실 입구를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엔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한테 했던 짓,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제는 우리 집안 손주까지 품었겠다? 감히? 그 애가 내 아이라고? 웃기지 마. 검사 다시 해. 우리 김한이는 불임 아니야. 당신이 다른 데서 놀다 생긴 거겠지. 당장 회사에서 나가. 상간녀 주제해. 도유경은 순간 얼굴이 하얘지며 뒷걸음질 쳤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승우랑은 그냥 그렇게 된 거고 아기는 제 선택이었어요. 누구 탓도 하지 않았어요. 노숙자는 그 말을 들은 듯 만 듯 소리쳤습니다. 내 선택? 선택은 혼자 하냐? 그럼 책임도 혼자 져. 내가 내 집안 망신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뭐? 결혼? 웃기고 있네.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고 직원들은 모두 회의실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는 사무실 벽 뒤로 몸을 숨기며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유경의 뒤편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기서 더 소리 지르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이곳은 공공 업무 공간이고 외부인의 무단 침입에 대해서는 사내 징계도 따를 겁니다. 강재인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검은 서류철을 들고 나타난 그녀는 곧장 노숙자의 앞을 막아섰고 차가운 눈으로 마주했습니다. 강재인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YL그룹 사무실이고 해당 직원은 지금 DH홀딩스로 소속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 일에 사적인 감정으로 개입하는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더구나 도유경 씨는 현재 임신 중입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지금처럼 폭언과 고성을 지르는 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노숙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나서? 우리 집안일에 네가 왜 끼어들어? 내가 뭔데 이 집안 앞날을 망쳐?
내가 회장이라도 돼? 강재인은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지키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도유경 씨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우리 집안일이라고요? 회장님의 조카가 임신시킨 여자를 여기까지 따라와서 난동 피우는 게 집안일인가요? 저희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노숙자는 말없이 이를 악물며 강재인을 노려봤고 황기만은 그제야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나가요.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다. 지금 누가 찍고 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고소당해요. 어머니, 제발 좀 진정해요. 그렇게 말하며 팔을 잡아당기자 노숙자는 분을 참지 못한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내가 두고 보자. 이 결혼 절대 안 돼. 내가 끝까지 막을 거야. 하면서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소란을 모두 지켜본 도유경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현재가 그리고 아이가 모두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강재인이 있었습니다. 유경아, 괜찮아. 지금부터는 내가 도와줄게. 이젠 절대 혼자 안 둬. 도유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고마워 제인아 진짜 미안했는데 내가 나 이렇게 지켜줘서 정말 강재인은 조용히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노숙자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컸습니다. 그날 이후 도유경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변함없이 자신을 믿어주는 강재인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유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쉴 틈 없이 몰려든 생각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또렷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자신이 받은 모욕 아이가 겪을 낙인, 그리고 강재인의 자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집안의 시선들, 모두를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도유경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재인아, 너한테 그동안 못할 짓 많이 했다. 그거 알아. 그런데 이제 너랑 같은 편에 서고 싶어. 아니, 내가 먼저 앞장설게. 난 이 집안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그 편지를 이마에 댄 채 눈을 감은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가 너 지켜줄게. 예전엔 내 등에 칼 꽂았지만 이번엔 내 앞에서 방패가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강재인이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도유경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을 맞춘 두 사람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경아,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솔직히 놀랐고 감동했어. 난 내가 그렇게까지 나서줄 줄 몰랐어. 도유경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제자리 찾는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아.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 나 아기 위해서라도 싸울 거야. 그리고 널 위해서도. 그렇게 말한 그녀는 작은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환기만 관련한 자료 일부가 있어. 예전에 나한테도 공유한 적 있어. 지금은 이 정도지만 필요하면 더 모을 수 있어. 강재인은 잠시 눈을 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너랑 나랑 한편이다. 우리 하나씩 정리해보자. 그 시각 강세리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 둘이 또 붙었네. 눈꼴 시려. 그리고 어제 노숙자 사건 아직도 회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데 아무리 봐도 이번엔 제대로 터졌네. 이 기회에 도유경이 쫓겨나면 강재인도 같이 흔들릴 텐데.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모니터 화면에 보이지 않던 내부 채팅창이 뜨며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세리 씨, 오늘 도유경 씨랑 강대리 미팅 있던데 혹시 내용 알아요? 은근슬쩍 떠보는 말이었지만 강세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퍼지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단독으로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강재인이었습니다.
제인아, 세리 감시하고 있어? 응, 어제 CCTV 백업 돌려보니까 노숙자 들어오기 전 이미 그녀가 로비에서 통화한 기록이 있더라고. 음성은 안 남아있지만 표정이랑 몸짓이 수상해. 누군가한테 전화로 뭐라 하다가 바로 강미란한테 갔어. 난 그거 일부러 퍼뜨린 거라고 확신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용히 들어가자. 먼저 파일부터 정리해. 회의실에 몰래카메라 하나 설치했어. 걔가 무슨 말 하나 다 녹화 중이야. 이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의 연대는 이미 내부 작전을 짜는 팀처럼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그것도 모른 채 자신이 판수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도유경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경 씨, 저 예전에 황기만 씨랑 관련됐던 거래처 직원인데요. 그 사람이 뭐 이상한 영상 가지고 협박했었거든요. 요즘 그 영상 다시 돌리고 있다는 말이 들려요. 혹시 도움 필요하신가 해서요. 그 목소리를 듣고 도유경은 무릎을 세우고 턱을 괴었습니다. 이건 시작이구나. 이제 진짜 전면전이구나. 그녀는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인아, 시작하자. 진짜로. 우리 이제 뒤 안 돌아볼 거지? 강재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복수는 지금부터야. 그리고 이번엔 우리가 이긴다. 도유경의 눈빛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대, 그리고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의지. 이 모든 것이 이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